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누리고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이번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아마도 이번 글을 다 읽고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중년이 되어도 여성분들에게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고 원하는 여성분을 차지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년의 매력으로 젊은 여성에게 설레임을 주는 당신을 위해 누리고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왜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억에 남을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건 말 잘하는 능력, 유머, 적극성이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성 심리학에서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났어요. 이 장면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와인바입니다. 평일 저녁 손님도 많지 않고 음악도 크지 않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한 정적이 흐릅니다.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문장 끝을 흐립니다. 조금 망설이는 표정입니다. 보통 이 순간 많은 남성들은 서둘러 말을 잇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보기엔요.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고 상대의 눈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몇 초가 흐릅니다. 여성은 다시 입을 엽니다. 아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말 안 하는데도 제가 밀리고 멀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도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은 관심이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성인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에 이미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태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 이번에는 전시회입니다. 두 사람은 한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주변도 조용합니다. 남성은 작품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이 그림은 오래 보게 되네요. 말은 짧고 속도는 느립니다. 그 다음 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 방향을 따라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뇌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속도 동조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천천히 말하면 상대의 호흡과 사고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안정적으로 인식됩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작품 앞에 있게 됩니다. 관계는 대화량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속도로 머무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남성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리듬을 유지하려 했을 뿐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전 신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방해하지 않는 대상에게 천천히 마음을 엽니다. 말 그대로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감정이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여유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멈추면 관계도 멈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기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꺼냅니다. 날씨 이야기, 의미 없는 농담, 혹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들 말이죠. 하지만 사례를 보면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말이 많았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몇 초가 관계를 바꿔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단 둘이 있습니다. 층수 버튼이 눌리고 문이 닫힙니다.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황이 불편해서 휴대폰을 꺼내거나 괜히 다른 곳을 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여성의 모습을 아주 잠깐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지필하게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정도의 시선만 남깁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간 후에도 이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 괜히 신경 쓰이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적 잔여 효과라고 부릅니다. 설명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사람의 뇌는 그 빈칸을 스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할 여지가 줄어들고 말이 적으면 상상할 공간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침묵은 상대의 머릿속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여성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길어지고 감정이 조금 섞입니다. 이때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요. 이런 말들을 일부러 삼킵니다. 여성의 말이 끝난 뒤에야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많이 힘드셨댔어요. 단 한 문장입니다. 해결책도 조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심리학에서는 감정 반영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보다 감정이 이해받았을 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조언보다 공감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그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녁 식사 후에 두 사람은 잠시 산책을 합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때 남성은 굳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걸음 속도만 상대에 맞춥니다. 여성이 멈추면 멈추고 천천히 걸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같이 걷는 느낌이 좋았어요.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언어적 동조라고 부릅니다. 말보다 행동의 리듬이 맞을 때 사람은 이 사람과는 같이 있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건 이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남성은 말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상대를 느끼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건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 태도에 가깝습니다. 젊을수록 침묵은 불안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침묵은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아셔야 할 부분은 침묵은 어색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믿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조용했을 뿐인데 관계의 중심을 잡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여성을 끌어당기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매력이 생긴다고요. 유머가 있어야 하고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야 하고 침묵 없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공통점이 보입니다.
매력 있게 느껴졌다는 남자들은 대체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이 느렸고 목소리가 낮았고 중요한 말 앞에서는 반드시 멈췄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는 전입니다. 이때 대화는 가장 어색해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괜히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여성을 보며 말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말은 짧고 속도는 느립니다. 문장 끝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게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누군가 끌고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여성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속도 기반 신뢰 형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속도와 톤을 통해 상대의 안정 상태를 판단합니다. 말이 빠르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말이 느리면 이 사람은 통제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천히 말하는 사람 옆에서는 마음도 같이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전시회에서 두 사람이 같은 작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상을 말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성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2초 정도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단정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한 문장입니다. 여성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뇌과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처리 지연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말을 한 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대답하면 뇌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생각했다고 인식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존중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절대 손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잡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관계 연구에서는 이를 접근 이탈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다가가되 머물지 않고 닿지만 소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설렘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조금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확인하려 합니다. 손을 더 오래 잡고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관계에서 확인은 매력을 깎아냅니다. 여유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생깁니다. 핵심은 강한 스킨십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절제된 스킨십이 상대를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당장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그래서 어떤 남자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칭찬은 사라지고 이 남자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다, 멋지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많지 않았던 어떤 남자의 짧은 한마디는 몇 달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차이는 칭찬의 양이 아니라 칭찬의 방향에 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괜찮다, 편하게 말해라 하며 바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민을 지금까지 혼자 들고 계셨던 거네요. 칭찬은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정서적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을 평가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 감정의 구조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보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훨씬 깊이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
대단하네요 보다 그건 쉽지 않았겠어요가 더 오래 남습니다. 다음 예시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여성은 무심코 말합니다. 저는 결정이 느린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거나 그게 장점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나면 잘 흔들리지 않으시겠네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직접적인 찬사는 아닙니다. 여성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이 문장을 계속 떠올립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미 재구성 칭찬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단점이라고 여기는 부분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정의해주면 뇌는 그 말을 자기 정체성 정보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끊기 직전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왜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여성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 이 느낌이 관계를 한 단계 움직입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 생각하게 됐다는 신호는 외모 칭찬보다 훨씬 강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칭찬을 마무리로 쓰지 않습니다. 대화의 중간이나 이별 직전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공중에 남습니다. 칭찬을 설명으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칭찬을 한 뒤 바로 반응을 확인하려 합니다. 웃는지, 좋아하는지,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는 순간 칭찬은 거래가 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거래보다 여운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말은 상대를 치켜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그날 밤에 사라지고 어떤 말은 몇 달이 지나도 혼자 있을 때 떠오릅니다. 연락이 적은데 잊혀지지 않는 이 남자. 우리는 보통 연락이 잦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인사, 점심 안부, 잘 자라는 메시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많지 않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뜸했지만 존재감은 더 컸던 사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저녁 약속이 끝난 뒤 남성은 집에 도착해도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이 한 문장을 다음날 아침에 보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늦은 것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은 그 메시지를 보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리듬이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신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연락 빈도를 통해 상대의 정서 상태를 읽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연락은 무의식적으로 의존 신호로 인식되고 일정한 간격이 있는 연락은 자기 삶이 안정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락의 공백은 불안이 아니라 여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어느 날 남성은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나가다 문득 저번에 말씀하신 책이 생각났어요.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여성은 이 메시지를 받고 잠시 멈춥니다. 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감정은 단순한 호감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연속적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예측 가능한 자극보다 간헐적으로 오는 자극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항상 오는 연락은 배경이 되지만 뜬금없이 도착한 한 문장은 전면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연락의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며칠 만에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남성은 즉시 답장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아주 담담하게 답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 이야기보다 상대의 흐름을 먼저 묻습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적게 됩니다. 안정애착 반응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불안을 자극하지 않고 거리도 밀어내지 않는 태도, 이 균형이 상대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붙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연락을 확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답이 늦었는지 묻지 않고 왜 먼저 안 보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관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연결의 흔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부담 없이 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연락이 줄어들면 불안을 드러냅니다.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이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요구가 시작되는 순간 연락은 의무가 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의무는 가장 빠르게 매력을 소모시킵니다. 다시 말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확한 자리에서 기억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여성을 정복하는 건 함께 있을 때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끌렸는지, 어디가 좋았는지, 무엇이 달랐는지를 말로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진짜로 남는 건 설명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몸이 어땠는지, 내 호흡이 어땠는지, 괜히 편안했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이 안정됐는지 말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각자 휴대폰을 보고 창 밖을 바라보고 말이 없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여성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심박, 호흡, 긴장도가 자연스럽게 비슷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뇌는 상대를 경계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합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감정, 그건 바로 안전감입니다. 만약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좀 피곤해요. 이 말은 경계이자 고백입니다. 남성은 웃지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덧붙입니다. 지금은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여성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태 기반 자기 인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모습을 통해 그 관계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좋을수록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이별 인사 순간이 와서 남성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약속을 상요하지도 않고 감정을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정도가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어둡니다. 이런 태도를 열린 종결이라고 부릅니다. 끝을 확정하지 않되 불안을 남기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닫힌 결말보다 열린 여백을 더 오래 떠올립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속도로 숨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를 떠올릴 때 어떤 장면보다 어떤 느낌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성을 붙잡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상대의 긴장이 풀리는가?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아지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고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은 흥미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중년은 그 자체로 멋이 있고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멋을 인식하고 실생활에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큰 변화를 맛보실 거라 장담합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